병원에 주름? 얼굴을 좀 이제 같이 봐주는 성형외과 의사로 또 계시는 걸로 아는데 부자 되는 관상 이런 게 진짜 있다고 보시나요? 부자들의 공통적인 인상이 있어요. 그게 미소예요. 부자들은 인상이 좋아요. 늘 웃고 있고. 우리 표정과 감정은 1대1로 매칭되어 있어요. 감정이 뭐냐면 나의 표정과 나의 몸의 변화를 대뇌피질이 이렇다 저렇다 해석한 게 나의 감정이에요. 우리가 자주 웃다 보면 즐거운 감정이 들잖아요. 우리 마음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부자들이 웃고 즐기는 사이에 그 웃음의 미소가 내 마음에 긍정의 감정과 긍정의 마음을 담아내게 되고 내 마음의 불안함을 없애고 두려움을 없애기 때문에 우리 뇌가 두려움에 가득 차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뇌가 두려움에 가득 차게 되면 우리 뇌의 기능이 정지가 돼요. 두려울 때, 불안할 때 우리가 창조적인 생각을 못 하잖아요. 뇌가 두려움에 불타버렸기 때문이에요. 그 불타버린 뇌를 뭐라 그런다? 번뇌라 그래요. 내가 만든 말인데 그 번뇌가 되게 되면 뇌의 기능이 확 떨어져요. 창의력, 통찰력, 몰입, 집중력, 문제 해결력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인데 그걸 못하게 되니까 우리의 능력이 떨어지고 우리의 실력이 떨어지고 우리의 업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 분야의 전문가가 못 되는 거예요. 한 분야의 전문가가 못 되면 절대로 성공하거나 부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사실 이런 집에 살면은 매일 웃고 살 것 같긴 하거든요. 돈이 많아서 웃음이 나는 거 아니에요? 미소 때문에 부자가 되었으면 미소가 원인이 되고 부자라서 미소를 지면 미소는 결과가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인과의 세상이 아니에요. 인연의 세상이기 때문에 미소를 지면 부자가 되고 부자가 되면 미소를 짓게 되어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우리 대중들의 어떤 무표정 있잖아요. 무표정이 뭐냐면 표정이 없는 게 아니라 가장 자기를 대표하는 표정을 무표정이라 그래요. 얼굴의 기본 상태를 우리가 무표정이라 그러는데 그 무표정이 미소를 띤 얼굴일까요? 아니에요. 긴장하고 불안해하는 얼굴이 우리의 무표정이에요. 왜 그럴까? 우리의 기본적 마음 상태가 부정적이라서 그래요. 대표적인 게 신호등이 빨간불이 됐어요. 우리 어때? 짜증나고 빨리 가야 되는데 지각할 것 같아가지고 그렇다고 빨간불이 파란불이 됐어. 그 파란불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 당연하다는 듯이 우리가 부정적 감정을 마이너스, 당연함을 제로라 그러고 감사함을 플러스 그러면 이게 제로섬이 안 되는 거예요. 늘 마이너스로 우리의 감정이 부정적으로 채색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하철을 타다 보면 지하철에 있는 사람들의 표정을 다 보세요. 미소 짓는 사람이 있을까? 100명 중에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알아요. 그래서 저는 얼굴에 미소 근육을 조금 많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걸 쉽게 짓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그 단어가 아이는이라는 단어거든요. 아이는을 하루에 100번 이야기하면 나도 모르는 미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최소 100초는 웃을 수 있어요. 그걸 습관하다 보면 특히 엘리베이터 탔을 때 아무도 없을 때 혼자 또라이처럼 아이는 한 100번 말하잖아요. 미소가 되게 좋아져요. 그리고 자주 해요. 사진 찍을 때 치즈 김치 안 해. 어떻게? 아이는. 댓글에 아이는 치면서 한 번씩 발음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러면 나도 모르는 미소가 딱 만들어져요. 제가 말하는 삼불이 있어요.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불안해하는 그 삼불의 사람을 자기가 살고 있다면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삼불의 감정이 들 때에는 삼그해요. 그렇구나, 그럴 수 있다, 그래라 그래. 저도 욱욱할 때가 있잖아요.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근데 부정적 감정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그 길이와 진폭이 다른 사람들보다 길거나 높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흘려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아, 너가 화났구나. 뭐 화낼 수 있어. 화내라 그래. 크게 감정에 동요되지 않는 것 같아요. 남이 막 칭찬해 준다고 막 크게 들뜨거나 남들이 비난한다 해서 크게 가라앉거나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롤러코스터를 타면 무섭잖아요. 옛날에 무서워서 못하는데 지금 타거든요. 그게 롤러코스터임을 알면 그게 주는 공포를 즐길 수 있잖아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이 즐거움과 괴로움이 왔다 갔다 하는 고락이 함께하는 것을 알게 되면 괴로움이 왔다 해서 크게 낙담하지도 않고 인생의 즐거움이 왔다 해서 크게 거기에 취하지 않는 그런 알미 생기는 거예요. 너무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즐거움이 올 거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돼요. 회복 탄력성이 생기는 거고 그렇다고 너무 올라갔을 때 거기에 취해서 그 즐거움에 집착하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여유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편안한 삶이라는 거고 이 편안해지다 보면 우리가 늘 감사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너무 힘들었던 적은 없으세요? 3년 전에 우리 엄마 돌아가셨거든. 그때 제일 힘들었어요. 그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엄마의 죽음이라는 게 저에게는 큰 상실로 다가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의 죽음을 슬픔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제 괴로움으로 확장해서 내가 해석한 거예요.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내가 과거에 못해드린 거에 대한 후회, 그리고 어머니의 죽음을 소멸이 아니라 상실로 생각했던 거예요. 나의 어머니를 통해서 내가 정체성을 많이 얻고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나의 정체성도 상실되는 그런 괴로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힘들었던 거예요. 한 가지는 어떤 착각이죠. 어머니가 좀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착각이 있었어요.
사람은 이런 거 있잖아요. 작가님 어떻게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대부분 비슷한 이야기예요. 자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편안하게. 근데 본인이 편하게 죽는 게 자식들은 뜻하지 않은 죽음이거든. 갑자기 주무시다가 죽었어. 이 얼마나 큰 충격이야.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때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우리 어머니도 주무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면 본인한테는 굉장히 행복한 죽음이었던 거예요.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니까 그때 힘들었던 3개월을 이제 벗어나서 지금 그래도 많이 좋아진 거예요. 3개월 동안은 뭐 삶에 좀 재미가 없었어요. 아이는 독서, 운동, 명상해도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되게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계기는 없어요? 알아차림이죠. 쓸데없는 후회를 하고 있고 어머니의 죽음을 소멸이 아닌 상실로 받아들이고 있었고 죽음에 대한 착각, 엄마는 왜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셨을까요? 착각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엄마의 죽음을 단순한 슬픔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괴로움에서 벗어난 거예요. 작가님은 인생에 정답이 있다고 보세요? 인생을 어떤 하나의 문제라고 접근할 때 인생의 정답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인생은 숙제가 아니라 축제라고 생각하는 순간 답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왜 우리가 사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왜 사는지 이유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삶의 목표가 뭐지? 왜 사는가? 근데 그런 건 없어요. 왜냐? 우리 이미 태어났기 때문에. 손이 왜 있을까? 손은 펜을 쥐기 위해서, 악수하기 위해서, 밥 먹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그냥 손은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대신에 이미 태어난 나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수는 있어요. 그 의미와 가치를 저는 풍요와 감사의 가치로 채우고 있어요. 나는 풍요로운 삶, 감사와 함께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스스로 부여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을 좀 이롭게 하고 그 사람들한테 뭐가 도움이 될까 생각하고 그런 걸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늘 감사하면서 살아보세요. 내 마음을 풍요롭게 만들고 마음이 풍요로워지면 풍요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어요. 세상은 풍요롭게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가 산에 가면 산이 좋고 바다에 가면 바다가 좋잖아요. 내 마음이 좋아서 그래. 내 마음이 좋기 때문에 산에 가면 산이 좋고 바다에 가면 바다가 좋은 거지. 내 마음이 두렵고 괴로우면 산에 가도 괴롭고 바다에 가도 두려운 거예요. 내 마음의 좋음이 산의 투영이 돼서 산이 좋다라고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하루살이가 하루 살잖아요. 왜 살까요? 하루살이 하루 사는데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가치가 있어요? 하루살이는 그냥 즐겁게 살아요. 그래서 인간보다 행복해요. 인간 입장에서 하루살이는 하루 24시간 살지만 지구 입장에서 인간은 며칠을 살까? 제가 한번 계산해 봤거든요. 46억 년 돌고 있는 지구가 만약에 인간이라 그러면 인간은 며칠 사냐면 1.5 밀리세컨드 살아요. 1000분의 1초. 이 말도 못하는 순간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하루살이에게 너 왜 그래 사니? 묻는 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먼지 같은 존재. 그 말은 뭐다? 인생을 너무 무겁게 살지 말자라는 거예요. 좀 가볍고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가볍고 즐겁게 산다는 게 게으르게 사는 게 아니에요. 막 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두 가지 방식만 배웠어. 게으르게 아니면 열심히. 그렇게 살지 말고 충실히. 그리고 즐겁게. 그렇게 살았을 때 더 많은 것을 이룰 수가 있어요. 한번 실패하면은 재기가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실수하면 안 돼, 실패하면 안 돼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일을 물고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면 안 돼, 뭔가 잘해야 돼 라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속에는 나는 잘하지 못하잖아 라는 마음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나는 잘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이 있으면 잘해야 돼 마음이 안 들어요. 어떤 마음이 들까?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하지? 어떻게 하면 좀 여유 있게 하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칠 때, 면접 볼 때, 발표할 때 잘하려고 하면 못하게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좀 웃으면서 하지? 어떻게 하면 좀 즐겁게 하고 어떻게 하면 쉽게 하지? 이런 마음으로 하게 되면 잘하게 돼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부처님 말씀인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거예요. 즐겁게 하되 뭔가를 이루어야 되겠다? 집착 없이. 그리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을 때 그 전의 삶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을 빛나는 금으로 만드는 연금술의 방법이에요.